저는 아리랑TV에서 심의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에스더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학생들 겸임교수로 가르치고 있고요. 전문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K컬처가 떠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을 많이 오고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의 지역들 관광 컨텐츠들이 많이 소개가 안 됐을 때라서 I Love Korea라는 프로젝트로 전국을 소개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로 작품을 소개했던 프로젝트들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리랑TV가 처음 미주 지역에 론칭을 할 때 중남미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두 손을 들고 자원해서 시장 개척을 하겠다고 했건만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칼을 갈았죠.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학원에 다니면서 스페인어 공부 다시 하고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위성을 임차해서 위성으로 쏘면 현지에 우리 채널을 받아서 재전송해주는 그 플랫폼들과 계약하는 일에 대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본부장이 차장한테 지시를 했고 그 차장이 제 손을 딱 붙잡고 에스터 남미에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게 됐거든요. 스페인어 브로셔를 만들고 현지에 어레인지를 해서 파나마에 있는 케이블 TV 전시에 처음 가게 됐고 그 중남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전시장에서 이야기하고 빈속에 막 테킬라 마시면서 살살을 치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중남미 시장에 저희의 깃발을 꽂았던 커리어의 전환점이 가장 좀 인상적으로 남아있네요. 당시에 우리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외국인 앵커 2명이서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재제작하는 걸 제가 맡았는데 CG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방송이 불방되는 엄청난 방송 사고를 제가 냈지 뭡니까. 11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되려니 했고 그게 안 됐으면 제가 싫은 소리를 하면서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초년병으로서 싫은 소리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방송 사고가 났고 그때 그 사고 내고 거의 한 3일 동안 제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아시아, 중동 지역의 사회, 문화 이런 이슈를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에 레바논의 대통령 따님이 태권도 유단자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약간 태권도 홍보대사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분을 인터뷰하러 가서 너무나 아슬아슬했던 게 저희가 인터뷰를 딱 끝내고 카메라를 끈 직후에 전화가 막 울리면서 그 지역의 유력한 야당 정치 지도자였던 분이 암살 사건이 있어서 간담이 서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년을 또 이렇게 흘러왔다는 게 놀랍네요.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 그런 비전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커리어도 좀 바꾸고 부서도 바꾸면서 새로운 일을 계속 많이 도전했는데 그때마다 글로벌 TV에서 일한다는 비전,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 관계? 근데 그걸 또 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팀장이 되고 여러 가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면 갈수록 서로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대치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2017년도에 회사 전체 예산이 10%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서 선임 팀장으로서 팀장들끼리 비상체제를 만들고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예산팀장이 그전에는 굉장히 저랑 관계가 힘들었던 분인데 그때 결국은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서 결국은 국회에 가서 다시 원복시킬 수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풀어내는 것도 결국은 또 사람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사람, 그리고 질문, 투명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와 목표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과에 앞서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숨겨진 그 이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경청?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생각은 뭐지? 이게 아니라면 저건 어떨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스스로 찾게끔. 그 다음에 투명성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왜 이게 중요한지, 왜 또 빨리 진행돼야 되는지, 배경에 대한 그 맥락들을 같이 이해하는 투명성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이 컸죠.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오래 하면서 국제방송에서의 성과 지표의 중요한 부분이 수신 가구가 1억 가구를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필요 없다. 위성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일에 대한 부정과 예산과 인력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피드백들이 왔을 때 너무 뼈아프게 다가왔다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K컬처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아리랑 TV는 그동안 30년 동안 세운 어떤 브랜드가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또 영어 콘텐츠라는 언어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사만의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 쪽에 있는 스타트업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콜라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로서의 역할,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유저들하고 만날 수 있는 콘텐츠 스튜디오로서의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코칭 철학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일으켜야 되는 건데 저는 팀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겁이 없고 행동력이 강한 사람인데 두렵지만 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헤아리면서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모르는 분을 만났을 때 일단 미소를 장착하고 항상 먼저 인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긴장을 풀고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스카프가 참 예쁘신데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부담스럽지 않은 칭찬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좀 풀어나가지 않나? 보통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데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끄집어내서 스토리텔링으로 단단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옆에서 비춰드리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멘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내 존재를 단단하게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커리어는 계속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커리어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과보다는 멀리 보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나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견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